분재농장 손바닥 정원의 우슬입니다. 지난 초봄에 파릇파릇하게 돋아났던 연약한 새싹들은 이제 그 모습을 점차점차 짙은 녹색으로 변해가고 있고, 화려했던 꽃들이 지고 난 후에 새롭게 생겨난 결실들이 점차 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중 분재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6월은 예년과 다르게 윤, 4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다소 예년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6월에는 망종도 있고 여름을 맞이하는 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분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첫째, 6월은 초여름에 그 강렬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잎 활동도 굉장히 왕성해지고 1년 중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많이 커나가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물주기입니다. 6월에는 물주기가 잘못해서 끊기는 경우에는 때로는 나무의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주기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특히 비 온 날 같은 경우에 때로는 물주기를 거슬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 끊김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화분의 흙 상태를 좀 점검하시고, 화렵수의 경우는 더더욱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 끝이 시드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거름도 역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서부터 서서히 거름 양을 늘렸다고 한다면은 6월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거름들 주시는 것도 필요해서 5월과 6월 달에 얼마나 많은 거름 양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조량도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무의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잎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뿌리에서부터 빨아들인 여러 가지 질소 성분을 포함한 것들이 잎으로 도달되면은 햇빛과 만나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물질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또 가지라든가 잎이라든가 줄기라든가 또 뿌리 부분으로 골고루 가면서 나무의 모든 조직들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햇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햇빛양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아울러 6월달에는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6월이 되면은 잎이 커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줄기 역시 굉장히 왕성하게 커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가지는 또 잘라주기도 하고 가지 자르기 하는 방법 또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이렇게 나온 가지를 녹지거리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녹지거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 올린 것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가지 자르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자세하게 방법을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데, 주의할 것은 가지를 계속 자르고 하게 되면은 내년도에 꽃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자르는 것은 대개 기준점을 잡아본다 한다면은 6월 망종 전후 정도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나무의 생식기에 해당이 됩니다. 즉 꽃눈이 형성되는 것이 여름철에 형성이 되는데, 그것을 형성되기 위해서는 자꾸 계속 잘라주면 꽃눈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꽃눈을 내년에 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나무는 6월 망종을 기준점, 그 이전에 잘라주고 그 이후에는 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꽃을 봐야 될 필요성이 없는 나무의 경우는 그거와 관계없이 6월 중순, 하순에도 잘라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그것도 너무 늦어지면은 새로 나온 가지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겨울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경우도 6월 안쪽으로 가지 자르는 것은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가지 자르기와 아울러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모든 나무들은 정화우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은 가지 끝에 부분에 정화가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우세하게 강하게 뻗어나가고, 반면에 그 밑에 있는 치가라고 하는데, 그 치가는 좀 자꾸 약해져요. 그 정화가 이 치가가 커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지 멋대로 막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면은 어떤 가지는 굉장히 강하고 어떤 가지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위에 부분은 강하고 밑에 부분도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세력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놈은 약하게 하고 약한 놈은 강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세력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나무가 균형적으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가지 자르는 방법도 있고, 또 잎 따기라는 것도 있고, 잎 자르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지 자르기와 잎 따기, 잎 자르기와 관련된 것들은 제가 조만간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6월 달에 역시 우리가 인제 관리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이제 병충해입니다. 이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고, 그러는 만큼 병충해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잎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광합성 작용을 못하고, 광합성 작용을 못하면은 그만큼 필요한 에너지를, 즉 탄수화물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는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무의 잎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병충해를 충분히 예방을 해야 되는데, 장미과 계열,
봄에 꽃이 많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 중에 상당수가 장미과 계열의 나무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장수매인데 배나무라든가 사과나무, 무화나무, 장수매, 명야, 윷놀이나무 이런 등등의 이런 나무들은 거의 장미과 계열의 나무인데 이런 장미과 계열의 나무들이 진딧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딧물과 충을 방지할 수 있는 그 약을 쳐주면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프라사이드라고 하는 약을 많이 이 충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것들 예방 활동이 좀 필요하고 비를 맞게 되면은 그런 나무들이 입에 불긋불긋한 적성병도 생깁니다. 이건 균입니다. 균. 그 균도 역시 또 있을 수 있고 또 응애라든가 또 뭐 이런 들이 있기 때문에 살충제와 살균제를 적절히 혼합해서 사용하는데 농약방에서는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이렇게 살충제와 살균제를 같이 혼합해서 사용해서 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농약을 구입하실 때는 농약방에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적정한 농도를 유지해서 자주자주 살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6월 말 장마철 이전에까지 충분하게 마무리되어야 나무가 건강하고 또 많은 에너지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병충해 방지에 꼭 신경 써줘야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6월에 여러분들이 해봄직한 것이 있다면은 이 취목과 삽목이 되겠는데 취목은 다소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6월 초가 넘어가면은 취목이가 좀 쉽지 않다라고 봐지고 최대한 5월 말 안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봐지고요. 삽목의 경우는 봄에 이른 봄에 새싹이 튀어나오기 전에 삽목하는 방법하고 지금 삽목하는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삽목하는 것은 5월 말이나 6월 달쯤에 삽목하는 것은 녹지삽이라고 하는 것인데 녹지라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새로운 싹이 나와서 이렇게 부드러운 상태를 녹지라고 하고 그게 단단하게 굳으면 이제 숙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녹지 상태일 때 삽목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작년 가지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데 작년 가지에서 새로 나온 가지의 밑부분, 연결 부분 살짝 따서 이렇게 해주면 상당히 녹지삽의 성공 확률이 6월 달에는 특히 취목 쪽보다는 삽목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섯째, 5월 말경서부터 6월 초 정도에 가장 각광을 받는 나무는 외철쭉입니다. 외철쭉의 화려한 꽃들이 이때에 자신의 모습을 뽐내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꽃을 충분히 감상하실 필요가 있겠고,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 한다면은 외철쭉이 꽃은 화려하고 대단히 멋있는데 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아무튼 외철쭉이 꽃을 피는데 꽃이 지고 난 다음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후 전정이라는 말도 하고, 즉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잘르기를 한다는 겁니다. 잘르기를 하고 또 꽃이 지고 난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분갈이도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가급적이면은 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분갈이 하지 않고 대부분 봄에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외철축과 관련된 것들이 6월 달에는 상당히 많이 우리가 그 접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철축 하시는 분들은 이때에 꽃 감당 철저히 하시고, 꽃이 폈을 때는 거름 걷어내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꽃이 폈을 때는 거름을 가급적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6월 달에 꼭 해야 하는 작업을 꼽는다면은 소나무 단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단엽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릴 예정입니다만은, 간단하게 몇 마디 말씀드린다면, 소나무도 그냥 자르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이 노지에서 자라는 경우는 이 순이 뭐가 1m씩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화분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10cm, 20cm 순이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면 나무의 크기가 막 커지고 수영이 흩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제 단엽을 하게 되고요. 또 단엽의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나무가 화분에서 크기 때문에 자연에서 큰 것보다는 규모가 작잖아요. 작은 상태에서 잎이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면은 밸런스가 안 맞고 보기가 쉽겠죠. 그래서 6월 달에 이 단엽을 하고 하면은 그 후에 다시 밑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는데, 그때 커 나오는 것이 몇 달 안 돼요. 잘해봐 6월 달에 한다 해도 7월까지 8월 한다. 잘해야 9월, 잘해야 석 달 정도밖에 못 크기 때문에 새로운 새싹이 나오면서 잎이 만들어지는데 그 기간이 짧아요. 그러면서 가을 거쳐서 겨울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성장이 멈추죠. 잎이 짧아져요. 봄서부터 9월달까지 컸을 때 길이보다는 굉장히 자라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잎의 길이도 짧아집니다. 나무가 자연에 있는 것보다는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잎도 길이도 짧아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단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나무의 세력을 조절해서 강한 애들은 또 많이 잘라주고, 약한 애들은 또 좁게 잘라주고, 강전지, 약전적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기도 하고 또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소나무 작업 중에서 아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단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6월 달에 유념해야 될 것들이 꼽는다면은, 열매가 이제 맺어져 있는데 그것들이 점차 커져 나갑니다, 6월 달에. 그런데 문제는 열매가 너무 많이 열렸을 경우에는 사실은 나무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문헌에 의하면은 잎에서 만들어진 그 탄수화물이 약 한 35% 정도가 꽃이나 열매로 가는다라고 하는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하게 열매가 달려있는 것은 촉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열매가 너무 많으면 열매 크기도 좀 작아지고 볼품이 없어져요. 그래서 적정량을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A사과 같은 경우는 뭐 10개에서 20개 정도 내외 이런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가지고, 모과 같은 건 열매가 크잖아요. 그런 경우는
나무에 따라 사이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대개 대작의 경우도 모가의 경우는 뭐 3개에서 5개, 중품은 1~2개, 소품은 하나 정도, 이런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다 취급해 주는 거,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관리해 주는 것도 6월 달에 유념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상으로 6월중 분재 관리 방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6월 달에 분재 관리를 요약한다면 모든 나무가 가장 왕성하게 커나가는 즉 성장 후기가 되겠는데, 이때가 나무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양분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물이라든가 거름 이런 것들이 햇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필요한 것이고, 꽃이라든가 열매 관리하는 거, 또 토나무의 단열, 이 잡목류의 가지 자르기, 잎따기 등등을 통해서 세력 조절하는 등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병충해도 만연한 때이기 때문에 이때에 여러분들이 살충제, 살균제를 정기적으로 해주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정리해 드리면서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